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혜입니다. 네, 이번 한 주 기분 좋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상승하는 업종과 또 관련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빅사이클이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바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강세로 출발이 돼서 장대양봉, 다시 말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또 화끈한 장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임상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셔도 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370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동향을 체크해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증권 업종이 5% 가까이 뛰어 올랐고 건설업과 금융업, 보험 업종 등이 강했는데요. 반면 그간 강하던 의약품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시총 상위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와 플랫폼주들이 상승 우위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면서 6만 전자를 이어갔고 SK하이닉스도 2%대 강세 보이면서 한 달 만에 10만 원 선을 되찾았는데요. 네이버가 6%대 크게 오르면서 코스피 시총 6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9% 가까이 상승하면서 776선에 마무리됐는데요. 코스닥 수급 동향을 보면 3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 개인과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시죠. 반도체와 통신장비, 금융업종 등이 3%대 상승하면서 뜨거웠는데요. 반면 운송장비와 또 부품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12종목들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낸 가운데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HLB는 5% 넘게 하락한 반면 LNF와 카카오게임즈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주춤하면서 오늘은 8.7원 내린 1,317원 4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일제히 훈풍이 불어온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파트너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 장에 대해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 시장의 또 주말에 대한 강세가 연이어 좀 이어져 가지고 오늘 큰 폭의 상승들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최근의 또 상승 재료는 미국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 그다음에 소매 판매 호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등이 좀 주도를 좀 했고요. 또 국내 증시도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상승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상승의 트랙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미리서 먼저 반등을 했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과 함께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환율 안정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한미 이제 통화 스와프 기대감들이 최근에 솔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의 트리거인 환율이 급락하면은 최소한의 그 하락에 대한 그 리스크 이런 요인들은 다 제거가 되는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자면은 패드의 그 100포인트에 대한 울트라 스텝 또는 뭐 그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어떤 급진적인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약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국내 증시, 그다음에 국내 증시, 그다음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6월 말이죠. 최근에 그 존재를 했던 그 6월 말에 저점, 그다음에 7월 초, 그다음에 이제 7월 중순 이 부분들이 쓰리바닥으로 형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께서 반드시 알아줘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은 21선이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쌍바닥, 그리고 이 골든 크로스 이 나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는 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가가 5일선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21선까지 연달아 안착했습니다. 5일선 돌파하면 1차 매수, 그다음에 21선 돌파하면은 2차 매수, 그다음에 5일선이 만약에 21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죠. 3차 매수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추세 반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언급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거래소 지수 어떤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7개월, 그러니까 27개월의 어떤 상승, 그다음에 여기서 27개월의 상승, 조정, 이 부분의 이제 대칭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 사이클로 보면은 완벽한 어떤 그 변곡점이라 말씀드렸죠. 특히 고점 대비 1년, 다시 말해서 12개월에 대한 어떤 변곡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는 들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래소 지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 시장이 경기에 대한 하락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 안 좋을 거다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경기 하락의 하락 사이클보다 주가의 하락 사이클이 과도하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과 수렴의 구간이 연말까지 이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초의 방향성을 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연말까지는 반등과 숨구르기의 종목장, 대형주의 어떤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고 내년 초에 뭐 경기 하락이 저점이라도 내년 하반기에 대한 경기 반등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앞서진다면은 또 연초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들은 현재 상승과 조정 그리고 반등과 숨구르기 구간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36개월에서 40개월에 대한 뭡니까? 죽을 나라 사이클의 어떤 부분들이 완성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3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율, 코스닥 차트를 잠깐 보시면 코스닥은 상당 부분 거래소보다 앞서 있죠.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상승과 행보를 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같은 경우를 체크를 좀 해보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1,330원이 최종 고점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최근에 말씀드렸죠. 결국은 1,326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추세선 상단에 걸쳐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고점이 되면은 한동안 약세 국면이 전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수렴의 어떤 과정들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하반기까지는 종목별 좀 대형주 장 또 반등장 흐름들에 주목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 이 오늘장 리뷰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종목들이 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더라고요.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예. 한번 복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네 종목에 대해서 또 오늘의 이제 빅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한국 BNC, 두 번째는 차백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바이오, 네 번째는 미코바이오 매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현재 그러니까 한국 BNC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BNC 부분들은 월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좀 봤죠. 그래서 예. 특징주로 말씀드리는데 화요일 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제 월요일까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전에도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뭐냐면은 8,000원 정도 돼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21선이 이렇게 우하향 5일선 쌍방이 됐을 때 이때 이제 8,000원이기 때문에 더블이 되는 16,000원까지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 카톡방 죄송합니다. 그 노란톡방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던 뭐 전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제가 차백신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제 이런 부분인데 현재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고점에서 횡보를 현재 5일 동안 하고 다시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슈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현재 현대바이오였죠.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가 24,000원이 됐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거 현재 공개적으로 더블된 종목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48,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키트는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렇게 다른 현재 이제 진단키트는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미리서 올랐고 미리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꾸역꾸역 올라와 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WHO의 오늘 저녁에 긴급 사태 관련된 가능성에 대한 온라인 회의가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내일 한번 슈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상한가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톡방에 한번 참여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자세한 거는 앵커님이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와서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고 유튜브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상승 업종과 또 관련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파트너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앞으로 상승하게 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선택을 받은 업종은 어떤 업종이었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에 선택을 받은 업종은 반도체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정말 반도체 업종이 웃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바로 파트너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시장의 이 상승을 견인해 준 걸까요? 오늘 이슈는 이제 삼성전기에 대한 그 반도체 패키지 기파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양산 소식이 급등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말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줬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의 어떤 그 반등했던 주도 이 부분하고 대형 IT주, 이제
메타버스 쪽의 어떤 강세 부분들이 동시에 좀 이끌었던 장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삼성전자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GAA 방식의 3나노미터 양산에 또 성공을 좀 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독주 체계를 이제 굳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아직 3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그 양산화 과정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바닥의 가능성도 있고 또 삼성전자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닥이라고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린이 여러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21선 우하향 이게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투매에서는 세력이 매집이 돼야 돼요. 매집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5일선이 쌍바닥이 되는 것까지 매집이 되죠. 거래량들이 이때부터 투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권이 되면서 거의 보통 짧으면은 3주, 2주, 길면은 4주 정도의 어떤 매집 과정,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조주의 과정이랍니다. 조주란 것은 뭐냐? 그냥 주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을 만드는 대량 투매 이중 바닥.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매집의 방식입니다. 투매를 받아서 흔들어서 매집을 하고 치고 올리는 작업. 어떻게 그 추세 반전을 계단식 하락이 아닌 추세 반전을 해주느냐. 그런 무조건 1차는 5일선을 올라탈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선 돌파할 것. 세 번째는 5일선 21선을 관통할 것. 이때마다 분할 매수 3회를 하게 되면은 된다. 이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연속 이틀 상승했던 성공했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월봉으로 이제 보더라도 지난번 선의 이제 고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이 이제 96,000원, 10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죠. 현재 5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오락 대형주이기 때문에 50%까지 빠지지 않고 약 45% 또는 38% 선에서 마감을 지은 건데 삼성전자는 이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이제 대바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삼성전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BGA 방식이라 하죠. 양산 본격화 수식 때문에 최근에 급등을 해줬는데 차트를 보면은 요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좀 진행이 돼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21선 우하향, 그다음에 5일선이 쌍바닥,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쌍바닥 했고 골든크로스가 났는데 주가는 이격이 제로인 경우, 이런 경우는 크로스가 나고 나서 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 하면은 크로스가 된 시점에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한 경우는 크로스가 난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거의 매집의 단계이죠. 그러니까 3주 동안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기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크게 올라주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반도체 장비 업체 그다음에 삼성전기 관련된 FC-BGA 방식의 종목군들이 올라줬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그 선행학습을 우리가 빅사이클에서 했습니다. 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대세 상승이 됐을 때 자기가 선행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약간 흔들리고 뭘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는 결과가 그만큼 이 대세 상승을 하는데 자신감,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상승 종목 4가지가 있는데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하나마이크론, 동진 세미켄 이 4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많이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 영품그룹 계열의 자회사로서 현재 인쇄 회로 개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플리칩 라인 생산 증설
신규 가동에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코리아 서킷 부분들이 계속해서 빠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코리아 서킷 부분에서 FC BGA 방식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 3중 바닥을 찍고 현재 그 21선이죠. 21선은 올라탔습니다. 서서히 올라탔고 아직 그 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매수 신호 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올라냐면 21선까지 올라주면 61선까지 올라주고 이게 삼각 수렴형이 되면은 21선과 61선이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때 2차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이제 터닝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때 이제 그 코리아 서킷을 할 때 같이 FC BGA 방식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덕산 하이메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숄더볼, 그러니까 패키징 기판을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는 작은 알갱이 그런 어떤 그 재료를 전부적으로 생산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61선이 이렇게 우하향, 21선이 우하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외바닥에서 들어올리셨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5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다시 한번 지지골드가 나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이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5일 상승, 그다음에 고점에서 5일 조정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고 첫 번째 양봉이 나왔죠. 근데 9%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한 절반 정도 빠지는 이렇게 눌림목의 흐름이 나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현재 반도체 장비 업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7% 올라왔습니다. 차트로 이제 보시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한 패키징 전문 업체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그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마이크론은 5일선이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5일선이 행보를 하다가 이제 돌파를 해주죠. 그러니까 5일선이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하면 1차 매수, 21선을 돌파하면 2차 매수, 5일선 자체가 21선 돌파하면 3차 매수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7% 올랐기 때문에 내일 2, 3% 눌림목 모레 나와주면은 매수하시면은 61선까지는 그냥 현재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는 반도체 EV용 포토레시스트 국산화 성공 이런 그 각종 반도체 재료 이런 것들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동진 세미캠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1선이 우하향 가운데 5일선이 쌍바닥에서 행보하다가 이렇게 올라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5일선이 21선을 관통을 해줬습니다. 연달아서 3일 연속 나와주는데 승그러기 음봉이 만약에 내일 모레 좀 떨어지면은 현재 매수 관점에서 이제 보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끼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FC BGA 방식, 코리아 서킷, 덕산 하이메탈,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패키징 업체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그 현재 EV용 관련된 포토레시스트 관련된 동진 세미캠 이 4개 종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오늘 관심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정말 강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들을 많이 담았다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급등세도 진정된 모습입니다.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거래일 4%대 상승한 데 힘입어서 오늘 역시도 3%대 오르면서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황과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의 이 해안에 대한 또 투자 공부 배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상승할 업종은 어떤 업종일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으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빅사이클, 백신 업종 선택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업종에 대한 이야기와 토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픽 종목은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백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재감염 사례와 또 감염 재생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파력이 높은 신종 변이의 우세화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뉴스를 보시면 잘 알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뉴스에 대해서 행간을 좀 잘 짚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잘 이해하고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좀 4차 접종 공식 권유, 의무 접종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의무 접종은 아닌데 거의 이제 반의무적인 조치를 해서 약간 거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자율, 그다음에 자기 책임 하에 권유 정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유행이 되자 뉴스 헤드라인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뉴스 헤드라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작되자마자 더 강력한 켄타우로스 가세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BA.5 그다음에 BA.2.75가 순차적으로 유행할 시에 2번의 재유행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유행 시는 역대 최대 확진자가 62만 명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현재 전문가의 의견을 좀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BA.2.75는 BA.5보다 전파력이 3배에서 9배까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약간의 우려 상황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연 지금에 나와 있는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뉴스에 대해서 소개하면은 기존 백신 효과가 없다는데 4차 접종 이루어질까 하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반기에 이제 국내에 도입 예정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BA.4와 BA.5에서는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 새로운 변이 백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BA.5, BA.2.75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원래 초기인 BA.1, 그러니까 원래 오미크론의 오리지널 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잘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의아한 것은 뭐냐면 FDA가 하이 변이 백신에 대해서 별도로 임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 저도 우아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난 우리가 3차를 맞았을 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기 전에 확산이 되고 있을 때 오미크론에도 변이가 든다는데 결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들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똑같이 리바이벌 될 확률이 좀 많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현재 그 변이 백신이 새로 도입하기 전까지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치료제와 함께 백신주가 또 새롭게 개발된 백신주가 뜰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제 경험적으로 한번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백신 접종 후에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접종에 대한 또 기조가 변화하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백신을 네. 이렇게 안 맞으면은 약간의 원신 취급받고 민폐다. 이제 예방을 해주는데 네. 당신이 안 맞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 이렇게 민폐다 하면서 막 했던 부분이 해당이 아무래도 되는데 좀 그런 사회적인 풍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예. 돌파 감염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기조가 바뀌냐면은 네. 이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소수 의견이지만은 이런 의견을 좀 달았죠. 근데 뭐냐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의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신규 변이를 예방할 수 없지만은 중증화율을 낮춘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현재 그 정부 공식적 의견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차원에서 4차 백신을 권유를 한다 하고 나왔습니다. 의무 접종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80%가 맞으면은 현재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데 그게 약속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이 너무 심했던 어떤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일부 전문가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백신은 현재 혈액 속에 돌기 때문에 피부나 폐세포, 상피세포에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묵살을 했죠. 결국은 현재 예방은 할 수는 없지만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후퇴하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오미크론 그 변이가 됐으면서 기존의 어떤 그 현재 백신이 듣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백신이 하반기에 나와도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은 예방이 아닌 이런 그 부분으로 약간 후퇴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책임하에 또는 자기 판단하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따르시면 정부 방침에 따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백신을 맞고도 또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재확산세가 늘어나면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백신 4차 접종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랜만에 좀 백신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 잠시 후에 네. 그 관심주를 제시를 할 시간인데 예. 관심주에 대해서 이제 참고적으로 약간 그 응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mRNA 이제 우리가 백신이죠. mRNA 백신 부분들이 와 이제 플라스미드 DNA 원액 생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렇게 RNA가 있죠. 그중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집을 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내서 지질 단백질을 감싸서 이걸 주사에 넣으면은 바로 이 주사 넣은 지질 단백질 RNA가 지질이기 때문에 세포는 뭐예요? 먹을 거리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지질은 없어지고 이 mRNA가 활성화되면서 mRNA에 대한 이 돌기 단백질을 정상 세포에서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면역 세포가 이 돌기 세포가 현재 코로나인 줄 알고 이렇게 면역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현재 그 mRNA 방식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변이가 계속 일어나면서 제대로 이제 되지는 않았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를 만드는 요거 mRNA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오리지널 이 편집된 그 유전자 스파이크 단백질은 단백질만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반 박테리아 있죠? 이 박테리아 원형 플라스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원형 플라스미드를 요걸 끄집어내서 요걸 잘라다가
현재 원하는 이 mRNA이죠. mRNA에 유전자 편집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온액 생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액 생산은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온액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응용이 되고 있고, 백신은 mRNA 백신은 유전자 치료제,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향후 관심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련된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말씀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아, 네, 예. 많이 들어본 그 종목이네요. 진원생명과학은 백신 관련된 했을 때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게 네. 진짜 핵심 대박주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죠. 뭐라고요? 플라스미드 DNA 재료를 양산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 소재를 하고 있고, 이게 mRNA 백신의 온액 생산에도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진원생명과학의 100%의 자회사가 미국의 CGMP급 플라스미드 DNA 생산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공장 증설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신증설을 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또 공장으로 들어설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뭐냐면은 이보다 규모가 작은 어떤 업체가 2019년도에 신공장을 위한 투자를 받았었는데 얼마를 받았냐면은 4조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자회사의 직접적인 가치가 4조이기 때문에 최소한 4조보다 더 넘는 최소 생산 캐파로 보면 10조를 받아야 된다는 이제 증권사 전망 보고서가 한 2년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한번 급등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증설에 대한 프로세스가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4월 본격 가동, 3,000리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이 본격 가동이 되고 2023년도에 2차 증설이 완료가 된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매출이 1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치료제하고 코로나 백신을 두 개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의 백신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이노비오가 DNA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3상, 미국 외에 다른 글로벌 몇 개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코로나 19 치료제가 올해 8월에 임상이 완료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뜨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경구형 치료제가 아닌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세 개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을 관심주가 되지만은 타팩주와 같이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드려 하겠습니다. 차트 부분들이 이제 진원생명과 한번 차트 이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진원생명과학의 최근에 이제 차트는 최근에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제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급등 상한가를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60일선이 이렇게 현재 우향하고 있고요.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좀 됐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격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장의 흐름들을 추가 상승 뒤에 조정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을 탑픽 현재 관심주의 첫 번째로 현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현재 추가 관심주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 종목 중에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진원생명과학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탑픽 종목은 공개가 된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원숭이 두창 역시도 계속해서 좀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백신주도 오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원숭이 두창 관련된 백신주는 HK 이노베이션 쪽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짚어주신 적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예. 그런 내용인데요. 그 HK 이노베이션은 그 현재 원숭이 두창 관련된 백신 2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제 3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그 현재 관련주로 등극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HK 이노베이션은 옛날 그 CJ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HK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는데 유명한 것은 컨디션, 헛개수, 이 건강음료 쪽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원숭이 두창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히트 상품이 국산 그 상품에서 나와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가치, 그러니까 국산 히트, 신약 히트 상품이 이제 K캡이라는 어떤 그 약품이 있는데 글로벌 대학의 어떤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캡의 어떤 소화성 궤양 용제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는데. 최단 기간 내 처방 1,000억을 돌파를 좀 해줬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술, 완제품 수출 계약이 해외 여러 국가하고 같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34개국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과 시장 개척하고 임상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 글로벌 히트메이커의 어떤 상품들의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HK 이노베이션이 현재 요거는 그 앞으로 이제 향후 K캡에 대한 어떤 그 분기 실적 내지 향후 연간 실적에 대한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HK 이노베이션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웬만한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백신 관련된 또는 항암제 관련된 각종 파이프라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K 세포까지 이런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헛개수, 그다음에 건강음료, 그다음에 K캡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성이 이번 원숭이 두창에 대한 걸로 다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관심주는 HK 이노베이션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아직 움직임이 전혀 없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보시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이 이렇게 상바닥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터닝 부분인데 주가가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급등하지 않는 유리한 종목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백신주로는 HK 이노베이션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오늘의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탑픽 종목은 네. 차백신. 차백신 연구소 기업이군요. 네. 네, 오늘 왜 이 기업에 대해서 탑픽 기업으로 꼽아주셨는지 이 기업만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 차백신 연구소의 그 기업의 오너,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차백신 연구소의 백신의 가장 큰 것은 백신에 대한 면역 증강 제품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기존 백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CEO가 하는 이야기가 기존 백신은 면역 저하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 단점을 치명적으로 이제 공개를 좀 했던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백신과 면역 저하 관련된 약간 우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건 뉴스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차 접종 필요한다. 그다음에 속도 내는 각국 백신만 낭비지 않느냐는 회의론이라는 기사를 썼던 내용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유럽 의약품 현재 백신 전략 책임자가 부스터 샷을 자주 접종하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미 하버드 현재 샤리포천 박사가 백신 반복 접종을 하면은 T세포가 탈진할 수 있고 바이러스를 반복적으로 또는 제도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우려 상황을 연출을 좀 하고 있죠. 근데 계속적으로 현재 백신을 맞아야 될 상황에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이게 현실화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했던 학자들이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우려가 이런 현상이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차백신 연구소에 대한 어떤 백신 면역 증강 플랫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누적 접종을 하면은 면역력 저하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쉽게 대유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존 변이가 됐으면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학자,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제시한 일부 소수의 학자들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을 봐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차백신 연구소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잘하면은 이 이슈와 함께 현재 대박주로 나올 수 있다 해서 탑픽주로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백신 연구소의 이제 개요는 모의사 부분들은 이제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고요. 학교, 연구소, 기업, 병원 이런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현재 흔치 않은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자회사인 차백신 연구소에서는 항암제 중심의 어떤 치료 백신,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백신, 그다음에 예방 백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최근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유행이 되고 있는데 암 백신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 대한 연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업체 중 연구 분야가 암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글로벌 히트를 보셨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목을 좀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면역 증강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예방 백신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면역 증강제, 엘팜포의 기술 협상들이 20여 개에 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엘팜포의 업체가 20여 개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엘팜포 플랫폼에 대한 비인상 실험에서 100배에 대한 항체 형성의 효과를 항체 증강이 되죠. 면역 증강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포인트고 또 이 백신에 대한 이런 면역 저하에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되면 될수록 차백신에 대한 이 플랫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계 글로벌 메이커가 하고 제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가치가 굉장히 대단하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B형 간염 백신 그다음에 예방 백신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소아급성 현재 간염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현재 업체가 급등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 부분들은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표를 보시면은 엘팜포 대 단일 면역 증강제 이쪽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탁월한 면역 증강제를 차이백신의 연구소에서 하는 면역 증강제 우수성이
이런 임상 폐에서도 나와주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크에서도 굉장히 그 기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B형 간염 치료 백신 데이터에 대한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까지 완벽하게 현재 IR 자료에서는 충분히 다뤄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차백신 연구소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때 한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 원숭이 백신 두각을 나타내서 급등하다가 우리는 원숭이 두창 뭐 관련주가 아니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던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죠. 현재 차백신 연구소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알다시피 이 기술 면역 증강 기술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5일 행보를 한 다음에 상승사파의 십자 도정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수세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시총이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기나긴 14,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3분의 1 도박이 나서 지금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전체 신고가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그 차백신 연구소의 기술 플랫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홍생명과학 이 두 가지를 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차백신 연구소의 이제 가격 전략은 8,500원 전후 내일 좀 올라줘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시가에 좀 해당이 되고, 손절가는 8,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2,000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차백신에 대한 현재 최고의 어떤 가치가 첫 번째가 있다.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다양한 그 백신, 새로운 치료제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HK인후이다. 이렇게 1, 2, 3순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상승할 이 백신과 관련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탑픽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투자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